박근혜 최종 신문 기일이 27일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 참 이 박근혜 대리인단 때문에 헌재가 거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도 뭐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예. 최근 며칠 동안 뭐 당뇨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어제도 사실 이렇게 준비한 멘트들은 아닌 것 같은 얘기들도 막 쏟아져요. 그냥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다 보니 헌재 재판관들을 격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모욕적인 언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 김평우 변호사께서 1시간 40분 동안 그 국회 소추 의결 절차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뭐 그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국회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국정농단을 얘기하고 대역 죄인을 얘기하나 어안이 벙벙했었고요. 게다가 그 일종의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협박성 발언도 있었죠. 그래서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가 충돌을 해서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을 걷히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라든지, 헌재가 뭐 그 소추 절차 문제에 대해서 판결 안 해주면 국민이 나가서 부둥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누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뭐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다가 헌법재판 재판관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자극하는 이런 발언들은 실제로 대리인단 측의 대통령 측의 판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데 이 발언 굉장히 도를 넘은 발언들인데 이게 탄핵 심판에 득이 될 것이 없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놓는 것은 뭐 그저 지금으로서는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내란 선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서울의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이게 될 것이다. 국민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죠. 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굉장히 얄궂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통합진보당 해산 때하고 지금 지금의 이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이 난동, 저는 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때 당시는 2014년 12월 19일 날, 뭐 그 전까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도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없었고요. 심지어 마지막 이제 결론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 선고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결과를 듣고도 대리인단 측이나 그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저희 당원들, 저를 포함한 사람들도 모두 다 뭐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뭐 기가 막힌 상황도 있었었지만 차마 그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뭐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딱 한 분 뭐 이제 그 저희 측 대리인단도 아니셨지만 그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께서 이런 상황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좀 이제 언성을 높이셔서 바로 그 퇴청당하셨었는데 그런 이제 방청객 안에서의 방청석에서의 일부 얘기를 제외하고는 뭐 대리인단 측이나 뭐 저희 청구인 측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그 권위 그리고 국민적 시선의 집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그런 준동을 벌였을 때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뭐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저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제가 이제 앞서 조간 브리핑을 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아니 이거 너무 지금 언론들도 지금 너무 봐주기가 좀 많은 것 같다. 사실상 감싸주기이고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그 동등하게 양측의 대립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계속
이른바 마카파식으로 이렇게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하는 게 네. 뭐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권에서 지금 앞서 조간 브리핑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질서 있는 퇴진론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뭐 벌써 지난 12월 초부터 공개적으로 언급이 됐었던 거고, 예. 당시 국회 탄핵안을 가결되기 전에 이걸 그 수순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권에서 먼저, 당시 새누리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었던 거였죠.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제기하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로서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데미지를 적게 입는 방법이라고 계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예. 게다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타결을 통해서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할 테니까요. 예. 이제 뭐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여권을 제외한 다른 정치권들이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이 예전부터 우려를 해왔었죠. 그래서 뭐 끝까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지켜보겠지만, 예. 정치권의 이 모든 결론은 다 맡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이렇게 탄핵 막바지까지 오게 된 것도, 예. 그리고 뭐 김기춘이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이런 일들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그때 당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게 된 것도 전부 다 촛불 광장에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정말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을까? 중간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 지금도 여전히 품고 계실 텐데, 예. 그런 것들을 일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들의 촛불의 힘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혹시 하나의 가정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박근혜 자진 사퇴설 이게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 보수층 일각에서 동종론이 이제 제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야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 대열에 아직은 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 야당의 이런 동종론을 의식해서 굉장히 좀 균열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도 한번 가정을 해보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 우려들이죠. 예, 그런 현실이 좀 그런 가능성도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도 탄핵안을 국회 상정할 때 날짜 문제가 12월 초에 언제 상정하느냐 이 얘기에서 좀 흔들렸었죠. 그렇죠. 친박계 비박계가 나뉘어져 있었고, 비박계가 탄핵안을 뭐 같이 상정할 것처럼 하다가 약간 흔들리면서 당시에 친박계가 막판 드라이브를 걸 때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당도 좀 날짜 문제 관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격분했던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졌었고, 그게 결국은 비박계와 국민의당까지 전부 다 결집하게 만들었었던 결정적인 힘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25일도 굉장히 큰 규모의 촛불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 심지어 3월 1일은 뭐 매주 하던 토요일 집회, 토요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촛불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그런 시선의 집중이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박근혜 측의 이 꼼수에 정치권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 이거는 국민들밖에 없네요. 그럼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온 것도 국민들의 힘 외에는 사실 다른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역사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시에 굉장히 이 최순실 게이트를 크게 터뜨렸던 조선일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각인하고 있거든요. 믿을 건 우리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까지 참 국민들은 주말을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신감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네. 북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서 지금 말레이시아가 어제 공식적으로 경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당국이 배후에 있다, 이쪽으로 좀 더 다가갔거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제가 방송 듣다가 예. 뉴스 속보를 봤는데 북한 당국에서 처음으로 입장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하. 배후에 남한이 있다라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우리 그 국내 정치 현실과 처음부터 좀 결부지어져서 예. 언론들에서 대서특필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수 언론의 사설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대립각이 서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예. 북한 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망자가 외교권 소지했기 때문에 치해법권 대상이기 때문에 부검을 할 수 없는데 말레이시아 측이 부검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건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고 인권에 대한 유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행위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은 남한이 벌여놓은 북한에 대한 모략 소동하고 시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남한 당국이 이걸 이미 이전부터 예견하고 있었고 대본까지 미리 짜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런 언급들을 제 입으로도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북한 당국의 주장과 같이 하게 되면 꼭 종북이라는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일주일 전부터 국민TV 뉴스K에서 그 트위치 설문조사 같은 것도 진행하시면서 이런 이제 남한 당국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측의 이것에 대한 개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론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라든가 정보 당국이 신뢰를 못 주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미묘하게도 겹치고 있고, 그걸 이때다 하면서 언론들에서 아까 조선일보 1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설면까지 대서특필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북풍에 대한 지금 탄핵 정부 그리고 조기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풍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국민들 사이에 커질 수밖에 없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북한 당국이 말레이시아 쪽하고 이렇게 수사 협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북한 쪽에서는 전혀 그런 의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참 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라는 게 사실상 이게 지금 입증이 된 셈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에서는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굉장히 많아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희도 국민 대다수도 특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번 주 핵심적인 것은 환경권한대행 이 특검 연장 요구를 계속 뭉개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넘겨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수사라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사실상 환경권한대행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지 거기에서 본인이 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잘해서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아까도 이렇게 성대모사도 해주셨지만 그냥 대선 행보 후보로서 행보 같은 거 하고 다니고 마치 자신에게 모든 칼자루가 쥐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결단을 해서 계속해서 환경권한대행이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된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이 박근혜 탄핵안도 통과시키고 청문회 특검, 김기춘 구속,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특검 연장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결과를 낱낱이 공개할 수 있도록 밝혀낼 수 있도록
국민을 믿고 특검 연장을 해내야 된다. 예. 마지막으로 국회가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뭐 청구인의 수석 대리입니다. 이 발언 굉장히 도를 넘은 발언들인데 예. 이게 탄핵 심판에 득이 될 것이 없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놓는 것은 뭐 그저 지금으로서는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예. 결국은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상의 내란 선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서울의 아스팔트가 피와 그러니까요. 눈물로 덮이게 될 것이다. 예. 국민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죠. 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네. 굉장히 얄궂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통합진보당 해산 때하고 지금 지금의 이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이 난동, 저는 네. 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국회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누가 누구한테 국정농단을 얘기하고 대역 죄인을 얘기하나 예. 어안이 벙벙했었고요. 예. 게다가 그 일종의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협박성 발언도 있었죠. 그래서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가 충돌을 해서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그렇죠. 덮이게 될 것이다. 뭐 예. 이런 발언이라든지, 예. 헌재가 뭐 그 소추 절차 문제에 대해서 판결 안 해주면 국민이 나가서 부둥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누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예. 뭐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자극하는 이런 발언들은 실제로 대리인단 측의 대통령 측의 판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때 당시는 2014년 12월 19일 날, 예. 그 전까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도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없었고요. 예. 심지어 마지막 이제 결론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 예. 선고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결과를 듣고도 대리인단 측이나 그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저희 당원들, 저를 예. 포함한 사람들도 모두 다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도 있었었지만 예. 차마 그 법정 안에서 예. 소란을 피운다든지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예. 딱 한 분 이제 그 저희 측 대리인단도 아니셨지만 그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께서 예, 예, 이런 상황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좀 이제 언성을 높이셔서 바로 그 퇴청당하셨었는데 그런 이제 방청객 안에서의 방청석에서의 일부 얘기를 제외하고는 예. 대리인단 측이나 저희 청구인 측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그 권위 그리고 예. 국민적 시선의 집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그런 준동을 벌였을 때 예.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저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제가 이제 앞서 조간 브리핑을 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아니 이건 너무 지금 언론들도 지금 너무 봐주기가 좀 그렇죠. 많은 것 같다. 사실상 예. 감싸주기이고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동등하게 양측의 대립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도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계속 이른바 마카파식으로 이렇게 박근혜 최종 신문 기일이 27일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 참 이 박근혜 대리인단 때문에 헌재가 거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도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예. 최근 며칠 동안 당뇨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어제도 사실 이게 준비한 멘트들은 아닌 것 같은 얘기들도 막 쏟아져요. 그냥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예. 현재 재판관들을 격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모욕적인 언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 김평우 변호사께서 1시간 40분 동안 그 국회 소추 의결 절차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 뭐 그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